어제 3차 TV 토론에서 많은 분들을 밤새도록 경악하게 했던 게 바로 아우. 이른바 젓가락 발언입니다. 그게 어떤 발언인지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정말 저급하고 저질이어서 그런데 네. 근데 팩트 체크는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실제 이런 말을 이재명 후보 아들이 했는가? 네. 혹은 뭐 이재명 후보가 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의아하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재명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예. 난생 처음 들어본 얘기였어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뭔 얘기?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준석이 얘기할 때 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진보 단체 쪽에서 누가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 아들을 겨냥한 말이라고 그랬는데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실제 언론사들이 네. 이재명 아들을 겨냥했다라는 식의 그 부분들을 기사에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지. 그걸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재명 후보 아들이 한 줄 말한 알잖아요. 것처럼 글 쓴 것처럼 사람들이 알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은 네. 이 출처는 가로세로 연구소입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믿거 아닙니까? 믿거? 네네네. 네, 믿거. 거른다. 믿고 거르는 네. 가로세로 연구소 아니냐 이거예요. 얘네들은 거짓말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놓고는 네. 소송 당하면은 뻔뻔하게도 뭐 그냥 뭔 잘못을 했느냐 이런 식이에요. 자, 이거 보니까 2021년 10월에 네. 어떤 커뮤니티 게시물인데 네. 뭐 하여튼 젓가락 그 발언이 네. 올라간 음담패설 댓글이었어요. 네. 이 댓글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모 씨가 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세연이. 보면은 이름이 나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익명으로 글을 쓰는 게시판 같은 건가 본데 네. 그거를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고 이제 프레임이 씌워진 거죠. 자, 근데 그 댓글에 그 이름이 리버의 넘김으로 돼 있습니다. 리버의 넘김. 네네네. 근데 그 커뮤니티에 그 이재명 후보 아들이 가입을 했고 네. 그 닉네임이 이기고 싶다예요. 예. 다르잖아. 다른데 왜 리버의 넘김이 이재명 후보 아들이냐? 예. 봤더니 그 근거가 이거예요. 근거가 뭡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 계정 이기고 싶다. 거기에 그 아이디 끝이 9292로 끝나요. 예. 예. 근데 리버에 넘김 그 성희롱 글을 다른 예. 그 계정 끝도 9292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같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죠? 그거는 정말 그냥 때려 맞춘 거죠 본인들끼리. 아니 그러면은 휴대전화 번호 뒷번호가 9292면은 동일 인물이겠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게다가 그 사이트는요. 예. 1인 1계정 원칙입니다. 아. 결정적으로 예. 닉네임을 바꿀 수 있느냐? 없습니다. 뭐야 도대체 그러면? 네. 어떠한 근거도 없고 그 커뮤니티의 운영 원리를 안다면은 동일인으로 이렇게 쉽게 단정할 수가 없는 건데 네. 가세현은 할 수 있거든. 예. 가세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공당의 대선 후보인 이준석이가 이재명 후보 공격한다고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떠든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근데 뭐 물론 본인도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고 네. 또 공직선거법상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하니까 네. 정확하게 권영국 후보한테 질문할 때 이재명 후보 아들이라고 지목한 바는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 때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여성 혐오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정확한 출처를 밝히진 않은 거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네. 그렇게 직접적으로 거명하지 않더라도 네. 누군지 알게끔 발언한 것도요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언론들이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공직선거법을 보게 되면 후보자 비방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네. 방송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허위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이병철 변호사라고 네네네. 그 이준석 하면은 치를 떠는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요. 예 변호사님 그분이 바로 고발하기로 아, 그래요? 입장을 냈습니다. 예. 요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겁니다. 예. 이게 뭐 결국에는 고소 고발건으로 갈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인 발언이었고 이거는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어마어마한 모멸감과 모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엄청난 역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예. 야, 이게 참 저는 이 발언을
계획해놓고 했을 거예요. 의도 이게 어쨌든 준비를 한 발언이라고 했다라는 게 저는 더 놀랐습니다. 이게 네. 뭐 우발적으로 튀어나온 발언이 아니라 이 발언을 준비해서 한 거라면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네. 와,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지. 게다가 중요한 거는 입장이 바로 나왔어요. 네.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남긴 것을 잠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자신의 이 발언이 일파만파 논란이 되면 사실 사과를 하면 될 거라고 저는 봤는데, 사과 안 하지. 예,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건 펜코를 위한 발언이었거든. 네. 펜코에서는 아싸 이런 네. 분위기였어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민주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평소 성차별이나 혐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온 두 분 후보에게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했던 믿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구했다. 최대한 정제에 언급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한 두 후보를 보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해명글을 오늘 올렸어요. 참 이게 야, 낭설을 갖고 와가지고 공론회장에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젊은 정치고 새로운 정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예, 이건 정말 노회한 정치인도 이런 식의 네거티브는 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엔 안 하지. 예, 근데 정말 참 양두구육이란 말 아시잖아요. 네네.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 젊음에 얼굴을 걸고 네. 예 구태 정치를 팔았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해주고 계신데 지금 심지어 이준석 의원 퇴출 운동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정계 퇴출 퇴출당에 운동. 마땅합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저도 사실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공론회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러나 제 취지는 어떠한 혐오도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이에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완전히 혐오와 차별을 대놓고 내걸고 있어요. 네. 이런 정치를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 공감하지 않아요. 예.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은 이 발언이 실제 이재명 후보 뭐 가족이든 누구든 주변에서 이런 발언을 했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 저는 본질도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거 저희가 100번 1000번 양보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발언을 전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용어를 쓸 수도 없고 그럼요.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적나라하고 외설적인 표현을 써서 안 됩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는 공공의 방송 매체를 통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네. 그 이재명 후보 아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이준석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는지 펜코에서 지령이 올라왔어요. 네네네. 어떤 지령이냐? 어떤 지령이냐? 이재명 아들에게 초점 맞추지 말라. 뭐야? 이재명과 권영국이 여성 혐오라고 대답 못한 거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이준석도 사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성 혐오냐고 물어봤으니 너무 저급해서 당황해서 답 못했다? 그게 말이 되는 변명이냐. 그러니까 이재명 잠깐만요. 후보 입장이 비슷한데.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준석의 해명이 나온 거야. 야, 잠깐만. 진짜 입장이 비슷하네요. 예, 뭔가 지령이 올라왔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준석이 오늘 아침에 답변을 한 겁니다. 야, 잠깐만. 이거 진짜 되게 소름 돋는 내용이네요. 네. 이재명 후보 아들 이름이 거론되면은 이준석에게 불리하니까 네. 이재명 후보 아들이라는 점을 얘기하지 말고 예. 왜 여성 혐오라고 말을 못했느냐? 이재명 권영국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의 사건이면은 이거를 감추고 예. 이렇게 없었던 일처럼 만드는 게 위선적인 너희들의 행태 아니냐? 네. 그 얘기로 지적하라는 얘기죠. 이게 결국에는 그 전략이군요. 예. 아니 나는 달을 가리켰는데 왜 손가락만 보고 뭐라고 하느냐. 나는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적인 행태에 대해서 고발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진 거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라.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야, 정말 표현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 예.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 얘기하지 마라. 네네. 자꾸 얘기하면은 네. 그럼 이준석이 이재명 후보 아들을 두고 얘기한 걸로 네. 이렇게 엮여지게 되고 네. 그러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 계산도 깔린 거예요. 네네네. 정말 참. 이러나 저러나 굉장히 딜레마겠네요. 이걸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일단
이준석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데요. 이거 못지않게 예. 성상남 문제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어제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은 회피하고 있어요. 자, 어제 그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할 때 뉴스타파 기자가 가가지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피하더니 기자를 향해서 막 화를 내고 뭐 거의 겁박을 하듯이 대응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영상 보겠습니다. 네. 뉴스타파는 오늘 이준석 후보가 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상납 장부를 공개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또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거면은 전 답 안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저희는 답변을 여쭤봐도 했습니다.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찾아온 건데요. 기자회견과 관련한 내용만 듣겠습니다. 길을 막으시면 안 되죠. 이렇게 취재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금 여쭤보는 건 안 됩니까? 아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상납 리스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 이준석 의원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거기까지 하세요. 뭘 계속 하세요. 아니 왜 저만 막습니까? 형, 왜 뉴스타파는 기자만 막습니까? 네, 다른 기자들은 질문해도 되고 안 뉴스타파는 한다고요. 기자 질문하면 안 됩니까? 안 할게요. 다른 기자들은 우호적인 기자들은 질문해도 되고 뉴스타파는 안 됩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만하시라고요. 그만한다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저희만 안 됩니까? 다 막았잖아요. 다른 기자는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다 했잖아요 뒤에서. 헛소리를 한 기자는 따라붙어서 헛소리를 하고 있잖아 지금. 무슨 헛소리라뇨? 야, 이명선 기자입니다. 예, 네. 고생 많네요. 저게 노무현 정신인가 봐요. 저게 노무현의 언론관이고 저게 노무현 정신이라 가지고 저러고 다니나 봐요. 예, 야, 참. 한심합니다. 네. 이게 바로 청년 정치의 민낯이라면은 참 더욱 암담해지고요.